날이에요. 그런데 남녀의 사랑을 하늘이 시기 질투를 하는지 태풍이 올라온대.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네, 뭐 이렇게 이때만 되면 네, 태풍이 오든 장마가 오든 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그 땅의 기운을 많이 받고 살아가냐, 아니면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고 살아가냐,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땅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땅의 기운을 많이 받고 살면 좀 동물적이 되고요. 이게 동물적 성향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면 정신적 성향이 굉장히, 정신적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축생이, 동물이 땅에서 하늘로도 뭐 다니기도 하지만 주로 땅에 포유류가 땅에 있고 물 속에 이제 어류가 있고 막 이렇게 축생들인데요. 그 축생들이 대체로 땅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요.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에 떠 있다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땅에서 걸어 다니고 있잖아, 사람이. 그래, 이제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많이 받고 살아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동물들보다 사람들은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죠. 왜냐하면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니까요.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정신세계에 이제 이런 에너지가 커서 이 생각, 저 생각,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뭐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하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존재감에 더 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추상화 개념을 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추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하늘의 정신 세계를 받아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의 기운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늘의 기운을 아무래도 더 많이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정신 세계는 육체의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정말 많고 싶어.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몸이 비록 아파도 하늘의 기운을 더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픈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또 가난해도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땅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살면 오용락에 매여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정신세계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괴롭게 살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칠성날의 이야기라는 것은 칠성은 하늘 세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하늘 세계의 기운을 잘 받으려면 칠성님들의 기운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별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지. 듣고 있나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몸에
더 애착을 느끼고 몸에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식욕이죠.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는 것에 휘둘려요. 보면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소고기 먹고 싶다. 무슨 랍스터 먹고 싶다. 무슨 뭐 새우 이런 걸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고프면 배고픈 것이 너무 막 지나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이 먹는 며칠 동안 굶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옛날처럼 보릿고개를 뭐 그렇게 되거나 이래 되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눈이 그런 것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결핍으로 생기는 건데요. 그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아. 먹는 것이 한이 맺히면 어떻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인 것에도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늘 생각나는 게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육체적 에너지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를 받으면 정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육체적 에너지, 이 땅의 기운을 따르게 되면 육체적 사랑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또 결핍이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미투에 맨날 걸리게 되고 맨날 고소고발 당하게 되고 팔찌인가 발찌인가 이렇게 차고 다니고 막 이래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가 평상시 잘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예에 대한 욕구죠. 재물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재물에 대한 욕구예요. 소유 욕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소유에 대한 결핍, 재물에 대한 결핍이 나를 굉장히 옥죄요. 특히 이제 자본 시대인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모두 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도 되고 또 옆에 사람들 누구나 다 만나면 돈 얘기 또 하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또 사는 집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또 뭐 이런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재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재화가 이렇게 충분한 사람도 심지어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안달이고 재화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서 이 한이 맺히고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힘든 사람들은 힘든 사람끼리 서로 도와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없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치고받고 싸우는지 힘들어가지고 힘드니까 없어서 힘들잖아. 그래 자꾸 짜증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 가정들은 행복해야 될 텐데 요즘에는 옛말이에요. 없는 사람 가정 요즘에는 풍지박산나는 경우 많아요. 보면 이 모두가 우리 이 재화에 대한 결핍, 우리가 이제 동물처럼 육체적인 것들을 너무 따르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칠성님전에 하늘 세계의 기운을 많이 받고 살면 그런 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조절을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데요.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재기만 해도 김치 하나만 해도 정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뭐 이렇게 호텔식의 무슨 뭐 이렇게 코스 요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일 요리 전문가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여줘도 이태리만 못하네 이러면서 뉴욕만 못하네 이런다니까요. 이래서 이제
그 마음이 먹는 걸 조절을 하지 못하게 돼서 항상 불만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늘 세계의 기운을 받았으면 먹는 것에 만족을 하게 돼. 그래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야 달다 이러면서 맛이 더 잘 느껴져요. 밥맛도 밥을 꼭꼭 잘 씹어 먹으면 밥이 좀 그냥 간만 맞으면 오늘 가래떡 맛있어요. 가래떡도 맛있고 오늘 떡을 세 가지 했어요. 제가 오늘 칠성날이라고 꿀떡하고 가래떡하고 또 파시루떡하고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 개씩 막 들고 가라는 건 아니고요. 택일 해서 하나씩만 가져가도 되고 오늘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거 보니까 세 개씩 가져가도 될 수도 있겠다. 가져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선물하세요. 스님이 해준 떡이 뭐 맛있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늘의 기운을 잘 받으면 이렇게 제가 해주든 다른 사람이 해주든 그냥 다 맛있어요. 그냥 다 맛있어요. 이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기운을 잘 받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랑 인연이 맞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육체적인 이런 정신적 에너지를 받아 쓰지 못하면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불편하게 이거밖에 안 되고 맨날 한탄하고 한숨만 쉬고 그래요. 재물에 대해서도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았으면 거지가 돼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요. 거지가 돼도 이렇게 마음에 재물에 대한 결핍이 없어요. 당당해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뭐 당당하게 우리 옛날 우리 비구들처럼 우리 탁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식을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하늘 세계의 기운을 받았으면 재화에 대한 이런 미련이나 집착이 하나도 없죠. 또 반대로 재화를 많이 가져도 그걸 잘 쓸 수 있게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잘 쓸 수 있게 능수능란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요즘에 애플 이제 미국 기업 애플 있잖아요. 애플의 시총이 2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어요. 2조 달러, 2조 1000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뭐 매일마다 그러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보면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일본의 도요타 시총을 넘더니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었어요. 그래서 시총 4천억 달러? 뭐 이렇게 내년쯤 되면 1조 달러 되려는가 봐, 테슬라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두두두두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그러는데요. 애플의 창업자나 테슬라의 창업자나 아마존의 창업자나 아마존도 뭐 애플에 맞먹죠. 이런 창업자들은 그 회사의 시총이 2조 달러면 우리나라는 1년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어제 이제 기사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막 풀려고 막 또다시 돈을 우리 올 6월 달에 돈 나눠준 것처럼 다시 또 주려고 했더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졌네. 정부 부채가 100조 정도는 더 늘어나네.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런 기사가 이게 이제 정부 의도를 정부가 낸 기사인지 아니면 신문사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낸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사를 읽으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 현 정부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정책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된 듯한 뉘앙스거든요. 또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빚을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지금 큰일 났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 듣고 맞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잘 모르잖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 자,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현재 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정부 부채 한 8천억 달러? 한 7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정부 부채가 기본적으로 GDP 한 40% 정도 됐었어요. 정부 부채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정부 부채가 제일 적은 나라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였어요. 이웃나라 일본은 250%예요. GDP가 거기는 5조 달러나 되는데 빚이 2배 반의 빚이 정부 빚이 있어요. 그 잘 나가는 미국도 GDP만큼 21조 달러만큼 빚이 정부 부채가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100% 이상의 GDP의 100% 이상들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앞에 과거에 대통령들이 잘했는가 봐. 어쨌든지 40% GDP 한 40% 정도밖에 빚이 없었어요.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나라가 많은 거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국가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 부양책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바보예요, 그 나라는. 왜냐하면 각국 정부에서 다 수천억 달러, 수조 달러씩 돈을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냥 손 빨고 가만히 있자. 막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만 대출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OECD 국가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빚을 내 가지고 대출을 내 가지고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빚을 낼 필요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빚을 낼 필요 없어. 그런데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장을 만들어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게를 해 아니면 뭘 해. 그러면 있는 자금 가지고 할 거예요? 대출 받아서 할 거예요? 전망 있는 걸 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쏙닥하게 우리 국수집 만들어서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외식집에 무슨 뭐 프라이데이를 할 거야, 뭐 뭘 할 거야, 피자집을 할 거야. 이거 지금 잘 나가는 거야. 이거 아이템 너무 좋아. 이거 하면 대박 나는 게 거의 60% 70% 확실해. 그럼 여러분들은 있는 자금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가지고 할 거예요? 1억 대출 받아 가지고 할 거예요? 대출 받아서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는 대출 안 받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는 사람이 대출 안 받고 안 받고 뭘 하면 그 바보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공장들은 전부 다 대출 받아서 공장 증설하고 캐파 증설하고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거든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빚 내면 무조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사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부채들 100% 이상씩 거의 다 되고 막 그래 보면 그거랑 비슷해. 우리 정부가 지금 빚을 안 내고 그냥 힘드니까 국민들 손 빨고 가만히 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겨냅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내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후원하고 뭘 해. 물론 이제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이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변혁기에 살고 있어요. 변동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앞날이 좀 깜깜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70%의 사람들은 지금 앞날이 깜깜해. 지금 현재와 앞날이 깜깜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너무 이렇게 세계적 산업이 그 4차 산업으로 이렇게 AI로 또 바이오 혁신으로 뭐 이 생명공학,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기업도 공장도 스마트 공장으로 막 바뀌면서 일자리가 막 줄어들 거라고 앞으로 예견되잖아.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기의 상황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폭삭 주저앉아요. 뭐라도 해보고 주저앉더라도 뭐라도 해보고 주저앉아야 돼. 큰 칼이라도 빼고 무라도 잘라보고 그래 주저앉으려면. 근데 가만히 있다가 한 대 폭 얻어맞아서 그냥 폭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꼭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칼이라도 뽑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잘 걸려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잘못되면 할 수 없는 거.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100조 올해 상반기 들어서 100조 부채가 생겼다라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가 40%에서 50%가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채를 더 낼 수 있어요. 개인 부채 말고요. 정부 부채 말하는 거예요. 정부 부채 아직도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낼 수 있어요. 우리보다 20배 정도 더 많은 게 일본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똥똥거리고 살아가잖아.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쨌든 더 얘기를 하면 골치 아프죠. 아니 이렇게 하늘불공 이 칠성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칠성님을 하늘 세계의 기운을 잘 받았으면 통찰의 힘이 생겨요. 신문에서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뇌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체를 바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절이 가능하죠. 음식에 대한 조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체를 바로 알면 그냥 밥 한 공기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런데 실체를 모르면 더 맛있는 랍스터를 찾아다녀, 뭐 두리안을 찾아다녀, 뭐를 찾아다니면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건 집밥이에요. 그냥 밖에 가지고 전 세계 가가지고 뭘 맛있는 걸 먹어. 그냥 된장찌개 집에서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게 진짜 맛있지.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쁘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기고 떡대갖고 이런 게 나이가 젊고 이렇게 나이가 많고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연예인이 대단하고 필요 없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중요한 거지 뭐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0억이 뭐가 중요해.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 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으면 그게 기쁜 거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명예욕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